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169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진, 그리고 전국 지역위원장 등 1200명을 총동원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민주당은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굴 위해 죽을 힘을 다한다는 말입니까? 국민들을 위해서입니까?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입니까? 따지고 보면 민주당은 당과는 무관했던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의 과거 개인 비리 범죄 혐의를 감싸고 도는 셈입니다. 도대체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비리 범죄를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걸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포기한 민주당의 생떼쓰기,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내로남불 적반하장의 전형을 계속 보여주시겠습니까? 검찰 독재를 규탄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 의혹은 단군 이래 규모 면에서 최대이고 그 내용 면에서도 최악인 권력형 부정부패 스캔들입니다. 대장동 사업,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설계하고 감독한 사업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사하는 것이 검찰 독재입니까? 최대 규모 최악의 권력형 부패 카르텔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검찰 독재라면 그런 검찰 독재는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좋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대장동 비리 범죄가 덮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예산 심의와 민생 대책을 내팽개치고 방탄소란만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회복 불능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대장동의 돈은 검은 돈입니다. 그 돈이 이재명 측근들에게 흘러 들어갔다? 이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섰고 대죄해야 합니다. 대장동 일당의 검은 돈이 민주당 경선자금, 대선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심을 씻지 못하는 한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의 명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의 시간에서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지난 25일 국회가 34년간 쌓아왔던 전통과 관례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1야당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부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을 가득 채웠던 169석의 메머드 야당 의석이 텅 비었습니다. 국회가 민생을 포기한 현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새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니까 속이 후련합니까? 새 나라 살림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걷어차버린 민주당, 헌정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예산국회가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예산국회의 시간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김석기 사무총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당 조직 강화 특위를 구성하고 당 조직 재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253개 당협 중 사고 당협이 69곳입니다. 27%에 달하는 당협의 조직위원장이 비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이를 위한 집권 여당의 확실한 뒷받침을 위해서 조직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로 당협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내후년 총선 승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공정한 정비 작업을 통해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예산국회가 시작될 텐데요. 우리 당은 이번 주 중으로 예산소위위원, 흔히 말하는 개수조정위원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은 총 지출 규모는 639조, 12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축소 편성했습니다. 또한 24조 원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정부 먼저 고통 분담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놓고 또 위기에 취약한 서민과 약자들을 두텁게 하는 맞춤형 복지는 전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민주당이 비정한 예산이라고 사실과 다른 팩트에도 맞지 않은 주장으로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 총 지출은 본 예산 기준으로 200조 원이 늘어났고 국가 부채는 무려 400조 원이나 증가해서 1천조 원을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코로나 핑계를 댔지만은 실제는 돈을 펑펑 쓸 줄만 알았지 갚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고 방만하게 국정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결코 이해 못지 않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당시에 가불 정권, 먹튀 정권이라고까지 비판을 했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예산 심사가 시작되면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사실에 맞지 않는 프레임 씌우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맞춤형 복지를 할 수 있는 예산 심사에 머리를 맞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정권이 바뀐 첫 해인 만큼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 과제를 반영하는 데도 대성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아직 국회 부의장 사임과 새 부의장 보궐선거에 관한 의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이 여당 대표를 겸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을 한 민주당이기 때문에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부디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 부의장 사임의 건과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협조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삼고 동조화 현상이 세계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고금리, 고환율, 고인플레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들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기업과 가계의 원활한 자금 흐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실패에 따른 개인 대출 자원과 중소 소상공인들에 대한 맞춤형 대출 금리 지원도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합니다. 고금리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 자영업자, 중산층이 고금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대응해 당과 정부는 그동안 안심대출을 비롯한 여러 지원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맞춤 금리 지원과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민생 금융에 당과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카드론이 1조 4천억 원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서민들이 급할 때 카드로 대출받는 금리가 평균 13.5% 전후입니다. 캐시로는 17% 전후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액 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각종 채소류와 양념류를 비롯한 민생 물품 구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모든 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관세 인하와 비축물자 방출 등 생활 물가 안정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물가를 모니터링을 하고 국민의 기초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자금 흐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금융시장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조 원 플러스 알파 유동성 공급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정부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자금 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유동성 공급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은 국가경제의 혈관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과 정부는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협조하고 세계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청년과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수요에 부응하는 주거 공급을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먼저 공공분양 50만 호는 문재인 정권은 5년간 공급된 14만 7천 호보다 3배가 많은 물량입니다.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 인근 지역, 공공 민간 도심 복합 사업 지역 등 역세권과 도심 등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우수입지 중심으로 공급해 생색내기가 아닌 진짜 내 집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전용 모기지는 파격적 수준의 저금리 장기 대출로 금리는 더 낮게, 한도는 더 높게, 국민 부담은 확 줄여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약제도도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없도록 공정하게 개편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다자녀, 청약 가입 기간 등이 긴 중장년층에만 분양에 도전할 수 있었는데 청약 가입 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어도 당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청년 대상의 특별 공급을 신설하였고 무주택 40, 50 계층을 위한 일반 공급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고 다자녀 노부모 특공을 배정하는 등 더 많은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들이 계속 월세와 전세를 살면서 내 집 마련에 희망을 놓아 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국가가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사다리에 큰 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도둑이 도둑 잡는 사람에게 도둑이라고 뒤집어 씌우더라.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말입니다. 그의 말처럼 나라에는 도둑이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 도둑들의 훔친 돈을 탐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 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으니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의 분신이라던 김용 부원장이 지난해 2월 광주에 돈을 뿌려야 한다면서 20억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작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푯말을 들고 돈 받은 자 범인, 작물 나눈 자 도둑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돈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도, 돈을 만들었다는 사람도,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도 모두 시인하고 있으니 이제 돈 받은 범인과 그 작물을 나눈 도둑을 밝히는 일만이 남은 셈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김용 부원장의 결백을 믿는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이른바 돈을 받은 범인이 밝혀지면 그 작물을 나눈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 밝혀질까 두려워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까? 이제 부동산 투기 세력의 뿌리를 뽑고 대장동 도둑과의 결별을 고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는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원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꿀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놓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이 부정한 개발 이익으로 돈잔치를 벌이는 일이 아니라 투명한 부동산 대책으로 그 개발 이익이 서민과 청년의 희망으로 돌아가는 일이 공정이고 상식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은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완전한 결별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 범죄 세력에 대한 비호는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 마련에 함께 힘을 모으기를 촉구합니다.